이 조개가 옷을 만든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천이 아니라 금보다 비쌌던 황금빛 실크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입었다고 전해지고 로마 황제들만 탐냈던 그 옷감. 그리고 그 실의 원료는 누에가 아니라 바다에 사는 조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키조개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조개를 회로 드셔보셨을 겁니다. 달콤하고 쫄깃하고 고소한 맛, 겨울철 고급 횟감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키조개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이 조개는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매혹시켜온 바다의 방적공이었습니다. 키조개의 비밀은 크기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흔히 보는 키조개는 보통 30에서 40cm 정도지만 지중해에 사는 키조개, 피나 노빌리스는 최대 120cm까지 자랍니다. 사람 키만한 조개입니다. 무게도 5kg이 넘습니다. 조개류 중 가장 큰 종 중 하나죠. 그런데 이 거대한 조개가 진짜 놀라운 이유는 크기가 아니라 발입니다. 네, 키조개에게는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에서 실이 나옵니다. 족사, 발족, 실사. 말 그대로 발에서 나오는 실입니다. 키조개의 발에는 족사선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액체 상태의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이 단백질이 발끝에 홈을 지나며 가느다란 실로 뽑혀 나오고 물과 닿는 순간 화학 반응이 일어나 몇 분 만에 단단한 섬유로 굳어버립니다. 마치 누에가 실을 뽑듯이 말이죠. 이 실 한 가닥의 두께는 0.05에서 0.2mm, 머리카락보다 가늘지만 한 마리의 키조개는 수백 가닥의 족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실의 끝은 널쩍하게 퍼지면서 바위나 모래에 단단히 달라붙습니다. 천연 접착제입니다. 키조개는 이 족사로 자신을 바닥에 고정합니다.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게, 포식자에게 끌려가지 않게 평생 한자리를 지키는 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사가 놀라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강도입니다. 족사의 인장 강도는 강철의 절반 수준이지만 무게 대비로 따지면 강철보다 훨씬 강합니다. 가볍고 유연하고 물속에서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손상되면 스스로 복구하고 새로운 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사가 이 실을 연구했고 의료계에서는 인공인대나 수술용 봉합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거의 완벽한 섬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처음 알아낸 사람들은 현대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인들이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헌에는 바다에서 나는 고운 실이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되었고 일부 학자들은 피라미드 미라를 감싼 천 중 일부가 바다 실크였다고 추정합니다. 성경에도 바다에서 나는 고운 아마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실크가 가장 번성했던 곳은 지중해, 특히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이 천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는 피나 조개에서 나오는 실은 금실처럼 빛나며 가장 고귀한 옷감을 만든다고 기록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입었다는 전승도 전해집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황청과 유럽 왕실만이 이 천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비쌌을까요? 생산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먼저 살아있는 키조개를 찾아야 합니다. 수심 10m 이상의 바다에서 잠수부가 직접 내려가 조개를 찾습니다. 그리고 조개를 죽이지 않도록 족사만 조심스럽게 잘라냅니다. 죽이면 족사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키조개에서 얻을 수 있는 족사는 약 200가닥, 무게로는 고작 몇 그램에 불과합니다. 이걸 모아 바닷물에 씻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레몬즙에 담가 황금빛 광택을 끌어냅니다. 말린 뒤 빗질에 섬유를 정리하고 물레로 꼬아 실을 만든 다음 배틀에 걸어 천을 짭니다. 셔츠 한 벌을 만들기 위해 약 300마리의 키조개가 필요했고 한 여인이 평생 만들 수 있는 양은 장갑 몇 켤레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 금보다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통은 1700년대까지 이어졌지만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사라집니다. 값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섬유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6년 결정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지중해 키조개, 피나 노빌리스가 대량 폐사하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기생충 감염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개체수의 99%가 사라졌고 사실상 멸종 직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중해에서는 키조개 채취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실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에 사는 키아라 비고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새로운 족사를 채취하지 않습니다. 박물관에 보관된 오래된 족사로만 작업하며 만든 천은 절대 팔지 않고 모두 박물관과 교회에 기증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다의 선물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수천 년의 전통은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키조개는 어떨까요? 한국에서 먹는 키조개는 지중해 키조개와는 다른 종입니다. 학명 아트리나 팩티나타. 지중해 키조개보다 작고 족사의 특성도 다릅니다. 한국에는 족사로 천을 짠 전통은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 조개를 먹어왔습니다. 조선시대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키조개에 대해 껍질이 길고 크며 살이 달고 맛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해안에서 주로 잡혔지만 남획으로 자연산이 줄어들었고 1980년대부터 양식이 시작됩니다. 키조개는 성장이 느려 출하 크기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리고 수온과 수질에도 민감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재는 통영, 거제, 여수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키조개를 열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조개 속에서 한 쌍의 새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키조개 새우라고 불리는 이 새우는 수컷과 암컷이 한 쌍으로 키조개 속에서 평생을 함께 삽니다. 새우는 키조개를 청소하고 기생충을 제거해주고 키조개는 새우에게 안전한 집과 먹이를 제공합니다. 어부들은 이들을 부부새우라고 부릅니다. 키조개에게는 눈이 없지만 껍질 가장자리의 빛을 감지하는 광수용체가 있어 그림자가 지나가면 껍질을 닫습니다. 어린 키조개는 발을 내밀어 움직이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한 장소를 정하고 족사로 자신을 고정한 채 평생을 삽니다. 키조개는 자웅동체로 환경에 따라 성기능이 바뀌기도 하고 아주 드물게 진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검은색이나 갈색의 불규칙한 진주로 매우 희귀합니다. 위협을 느끼면 검은 액체를 방출하기도 합니다. 키조개는 20년 이상, 길게는 40년까지 살며 쥐라기 시대부터 거의 변하지 않고 살아온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키조개는 어떻게 먹을까요? 키조개의 가장 인기 있는 부위는 관자입니다. 조개의 폐죽은 껍질을 여닫는 근육으로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키조개 회입니다. 재료는 키조개 관자 200g, 초고추장, 레몬 몇 조각입니다. 키조개 껍질을 벌리고 칼을 넣어 폐주근을 자릅니다. 껍질이 열리면 내장을 제거합니다. 검은 부분, 소화관과 생식소는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독소를 축적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버려야 하고 특히 봄과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흰색 관자만 남기고 흐르는 물에 씻은 뒤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관자를 약 5mm 두께로 썹니다. 접시에 담아 초고추장과 레몬을 곁들이면 달콤하고 쫄깃한 키조개 회가 완성됩니다. 다음은 키조개 관자 버터구이입니다. 재료는 키조개 관자 200g, 버터 30g,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파슬리 1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레몬즙 1큰술입니다. 팬에 버터를 중불로 녹이고 마늘을 넣어 향이 날 때까지 약 30초 볶습니다. 키조개 관자를 넣고 한쪽 면을 2분 굽습니다. 뒤집어서 반대쪽도 2분 굽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지니 주의하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하고 레몬즙을 뿌린 뒤 파슬리를 올리면 완성입니다. 버터의 고소함과 키조개의 달콤함, 레몬의 산미가 잘 어우러집니다. 키조개는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타우린과 아연,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다만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피해야 하고 내장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상한 키조개는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구매 후 빠르게 조리하거나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조개는 역과 섭식자로 물속의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걸러 먹어 수질 개선에도 도움을 주지만 과밀 양식은 질병 확산 위험이 있어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격이 비싼 이유는 출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질이 까다로우며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타이락이라는 이름으로 고급 스시 재료로 사랑받고 껍질은 불교 의식용 나팔로 쓰이기도 했으며 한국 남해안에서는 풍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키조개, 황금 실크를 만들었던 조개.
클레오파트라의 옷감으로 알려지고 나사가 연구하는 자연의 섬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살아있는 생물. 다음에 키조개를 드실 때 이 조개가 품고 있는 수천 년의 역사와 자연의 공학을 함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접시에 놓인 것은 단순한 조개 한 점이 아니라 바다와 인간이 함께 만들어 온 작은 기적일지도 모릅니다.